혐오스러운 직업 부동의 1순위 폰파리. 정말 저 패버리고 싶은 존재죠. 우리는 그 폰파리들 때문에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신경전을 벌이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혹여나 부모님께서 폰 매장에 다녀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심장부터 철렁거려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좀 갉아먹고 있는 폰파리,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단통법에 대해서 그 추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이 유통되는 구조를 크게 보자면 SKT, KT, LG U+라는 이통사가 있고, 이 중 하나의 이통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그리고 세 가지 이통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한다면 휴대폰 기기값인 출고가에서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방문한 대리점, 판매점이 제공하는 매장 지원금만큼 할인받아 구매하게 돼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통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공시지원금이 높아지고, 대리점, 판매점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매장 지원금이 높아져서 그만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2014년 이전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이통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폭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지원금의 폭이 큰 만큼 발품을 열심히 판 사람은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발품을 팔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으면서 소비자마다 구매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정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보 간의 격차로 일어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하게 돼요. 그 내용을 핵심만 쉽게 뜯어보자면, 단통법 제4조 2항, 이건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때 30만원 미만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단통법 제4조 5항, 이건 대리점, 판매점이 매장 지원금을 제공할 때 공시지원금의 15% 미만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정부가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비싸게 구매하도록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제공하던 지원금에 상한선을 만든 거예요. 이미 뭔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통사들은 이전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법적 담합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이통 3사 모두가 공시지원금을 대폭 낮추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시지원금이 상한선이 30만원은커녕 고가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6, 7만원 선까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 기준으로 갤럭시 S5 한 달 요금을 비교해보면 75,000원짜리 고가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차이로 인해서 기존보다 할부원금이 50만원 이상 비싸졌고, 35,000원짜리 저가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할부원금이 6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통법이 생긴 지 하루아침에 정보력을 통해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했던 소비자들까지 이전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꽤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어 이통사가 그동안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던 지원금을 아낄 수 있게 되면 틀림없이 이통사는 그에 맞춰서 요금제를 인하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SKT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지만 KT는 4,065억 손실에서 1조 4,399억 이익으로 미친 듯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LG U+도 5,763억에서 7,464억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이후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만들어지면서 지급될 지원금이 절약되기 시작하니까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미친 듯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정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통사들은 과연 그 영업이익을 요금제 인하로 전환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통사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요금제를 인하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인하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만원대 근접해서야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한 요금제를 찾자니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단통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통신가입자 1인당 매출을 나타내는 ARPU 지수를 보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가 매년 줄어왔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던데, 이거 단통법이 효과적이어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지금 정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가계통신비가 실제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생기면서 휴대폰이 비싸지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고가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로 갈아타는 비중이 늘어났고, 통화와 문자를 포기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가입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휴대폰 교체 주기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계통신비를 줄이게 된 거예요. 가계통신비 절감에 단통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대리점은 대기업인 이통사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단통법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판매점 중에서 일부 판매점들은 박리담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들도 있어요. 큰 차이를 따져보자면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은 가격이 비싼 대신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에서 광고 행위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불법 지원금 지원 매장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폐쇄적으로 숨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에서 불법 지원금 지원 매장보다 저렴해 보이기 위해 여러가지 말장난으로 사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부 기간을 몰래 48개월로 늘려버리고 원료금이 싸다고 강조하는 반납 할인, 그리고 내가 쌓은 카드 포인트를 본인이 직접 지원해주는 금액인 것처럼 속이는 카드 할인, 내가 약정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통신사 지원금을 본인이 지원해주는 금액인 것처럼 속이는 선택약정 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애들을 보고 우리는 폰파리라고 불러요. 폰파리가 완전히 단통법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지만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있죠. 따라서 단통법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법시켰던 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단통법 제4조 2항에 있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지원환선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실패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개념인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원해줄 수 있는 매장 지원금은 여전히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사기꾼 폰파리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사기를 치고 있고 박리담회를 꿈꾸는 판매자는 여전히 숨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단통법 2014년부터 8년이면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정상화시킬 때가 됐죠. 현재 저를 비롯한 호갱구조대팀은 지금까지 골마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시켜서 정부의 문을 두드려보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자리 잡고 있는 단통법을 지금이 아니면 바꿔볼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서 총력을 다해서 발악 한번 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정보의 격차로 생기는 차별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폰팔이라고 불리는 악질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갱구조대였습니다.